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뭔가 균열이 생긴다. 한국일보 이대로 갈라설까라는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김종인, 윤석열 선대위 탑승할까? 최대 변수가 됐습니다. 선대위 발족 초기부터 어찌 보면 위기를 맞은 겁니다. 자, 이 얘기 전에 어제 대선 주자 5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 그 장면 보시죠. 대도무문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인사가 만사다라는 우리 한국 정치의 큰 산이셨던 시대 교체를 향한 길에 한치의 물러섬이 없으셨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이셨습니다.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드는데 다 같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 이름을 올리지 말라. Don't list my name. 어제 이준석 대표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에게 이유를 모르겠다 취재해보라 라고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어찌 된 경위입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조금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면은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최고위에 보고하시는데 하루 이틀 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하루 이틀만 조금 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상임위원장 2분만 오늘 최고위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보고하셨잖아요. 설득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여러분께서 취재를 해보십시오.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이 나오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합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 기자,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이름을 올리지 말아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장제원 비서실장 때문 아닙니까?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뭐 큰 영향이 있겠죠. 장제원 예. 비서실장도 역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의 합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아들의 음주 경찰 폭행 논란 이후에 사실은 아들의 음주 그다음에 뭐 경찰관 폭행보다는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죠. 장제원 의원이. 들이받았다. 아마 제가 볼 때 그게 더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예. 물론 이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에서 굳이 왜 윤석열 후보가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을 쓰려고 하느냐 이 문제도 뭐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어쨌든 감정적 앙금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왜 김종인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난 모르겠다. 전 글쎄요. 하루 이틀 뒤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지 안 할지는 그야말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음에 달렸지만 전 그렇게 봉합이 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 결별을 예정한 봉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요? 전 윤 후보 입장에서도 결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이 세 정치인과 결별할 때마다 사실 비슷한 수순을 밟아왔죠. 어쨌든 자기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이유였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자신과 약속한 공약 또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재조정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결별 수순을 밟아왔는데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서로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 윤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김종인 위원장한테 끌려갈 수 없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고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내 길을 계속 무시한다면 나도 갈 수 없다라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봉합한들
나중에 과연 아름다운 유종 의미를 걸 수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이는 예.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 마음속에 이미 결별을 염두에 둔 행보에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의외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이 취재해보라라는 후보의 자포자기성 발언이 결별을 결심한 건 아니냐라는 이재명 기자의 어떤 개인적 관측. 자,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의 대표로 모셔봤으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윤석열 후보의 마음을 이재명 기자가 해석했으니까 김한길, 김병준도 다 오케이 했는데 장제원 비서실장, 여론이 좋지 않은 장제원 의원까지 비서실장으로 후보가 강행을 하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매우 불쾌했다라는 게 사실 정치부 기자들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왜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를 고집할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 근처도 못 가보고 팽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의 대표를 맡아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죠. 예. 그러고 난 뒤에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연장을 못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던져버리고 또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팽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2012년, 2016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근처도 못 가보고 전부 팽을 당해왔던 그런 반면교사로부터 이번 대선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세 번 다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예. 두 번은 만들어 놓고 전부 팽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그래 돼버리면 이게 웃기는 모습이 돼버리니까 예.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만들고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위상을 확실하게 가져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강력하게 이제 부딪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집권했다 손치면 이게 이 집권 세력 내의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정이 혼란스러워지고 뭐 이런 측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스럽다 보고 저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 비판을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에 나는 그러니까 좀 험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장제원 의원이 정말로 좀 연세 드신 분한테 또 경륜과 경험을 갖추신 분한테 좀 예의와 좀 어긋나게 도를 넘어가지고 공격했던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국회의원이다. 그런 사람은 비서실장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아마 이렇게 좀 속이 좀 많이 상한,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이 바라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속내는 이럴 것이다라는 관측 들어봤어요.